이 세상에 창의력보다 강력한 힘은 또 없다. 해저 석유충도, 황금 광산도, 만석분의 땅도 창의적 아이디어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기지 못한다. 창의력은 내가 가장 성공적으로 쓰일 때 발현된다. 그 반대는 정신질환이다. 정신질환은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상적 활동도 내가 버겨워하는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광기와 천재성, 즉 내가 만들 수 있는 최악의 결과와 최선의 결과, 모두 그 중심에는 도파민이 있다. 같은 화학물질로 연결되기 때문에 광기와 천재성은 다른 내 기능보다도 서로에게 강하게 끌린다. 광기와 천재성 사이가 이렇게 가까운 이유는 뭘까? 그리고 이 사실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광기부터 살펴보자. 윌리엄은 부모님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 여기까지 왔다.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창시절 매우 영특했던 그는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180도 달라졌다. 이상한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히기 시작했다. 그는 여학생과 친해질 때마다 상대가 자신을 남자로 마음에 들어한다고 착각했다. 여학생이 아니라고 못 박으면 그는 에이즈 환자인 그녀가 그에게 병을 옮기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단정했다. 그리고 곧 학교에 여학생이 에이즈 환자라는 소문을 냈다. 그가 에이즈 환자라고 확신했던 사람만 해도 12명이 넘었다. 친구들이 걱정하며 병원에 가보라고 권하면 윌리엄은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고 시킨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멀쩡한 나를 매도하려는 음모라고 생각했다. 그는 부모님이 사기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친부모를 찾으러 회의로 떠나버렸다. 짧은 외유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그는 몰래 도청기를 설치해 자신을 감시했다며 부모를 고소했다. 그리고는 뉴욕으로 도망쳤다. 모든 것이 너무나 버거웠다. 휴식이 필요했다. 아무도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님은 아들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을 거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다. 노숙자가 되기 싫었던 윌리엄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지속되는 약물 치료는 증상을 현저히 호전시켰다. 주사제로 받고 치료를 이어가면서 윌리엄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는 정규직 요리사로 일하면서 따로 집을 얻어 나가 살고 있다. 조현병은 환각과 망상을 동반하는 중증 정신질환이다. 환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심지어 촉감과 냄새까지 진짜로 느끼게 한다. 가장 흔한 형태로 목소리가 들리는 환청이다. 때로 목소리는 환자의 행동을 중개한다. 여러 목소리가 환자를 욕하기도 한다. 어떤 목소리는 명령조인 반면 또 어떤 목소리는 다정하고 상냥하다. 상냥한 목소리는 대부분 금방 사라지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조현병의 또 다른 대표 증상은 망상이다. 외계인이 내 뇌에 컴퓨터 칩을 심었다는 주장처럼 사회적 상식과 크게 어긋나는 이야기를 혼자 굳게 믿는 것이다. 망상 환자의 확신은 비정상적으로 굳건하다. 예를 들어 보통 사람들은 지금 부모가 자신의 친부모인 것을 믿지만 100% 확신하냐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조현병 환자에게 FBI가 전자파로 내 머리에 메시지를 새겼다고 확신하냐고 물어보면 어떨까?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다는 대답이 1초도 안 되어 돌아온다. 어떤 명백한 반증도 그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은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 조현병 치료 방법에서 그 답을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조현병 환자들에게서 흔히 처방되는 치료제는 사실상 도파민 욕망 회로의 활성화를 낮추는 약물이다.
좀 이상하지 않은가? 욕망회로가 지나치게 활발할 때의 증세는 흥분, 과욕, 열정이 아닌가? 어떻게 이것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진 것일까? 이 대목에서 돌출의 개념을 이해하면 바로 소맥락 전체를 납득할 수 있다. 돌출은 창의력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다. 돌출이란 어떤 것이 그 사람에게 도드라져 보이거나 신경 쓰이는 정도를 말한다. 돌출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비일성상에 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양복을 입은 남자가 회사 사무실을 걷는 것은 특이할 게 없다. 하지만 어릿광대가 사무실 안을 활보한다면 모두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돌출의 또 다른 요인은 가치다. 보통 사람들이 20달러가 든 지갑보다는 1만 달러가 든 서류 가방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말이다. 돌출되는 대상은 사람마다 다르다.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는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보다 땅콩 버터병에 항상 더 빨리 찾아낸다. 마찬가지로 참치 샐러드를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땅콩 버터 샌드위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땅콩 버터병을 더 잘 찾는 것이다. 수백 번도 더 가본 식료품점과 어제 신장 개업한 식료품점, 낯선 사람의 얼굴과 짝사랑하는 상대의 얼굴, 길에서 스친 경찰관과 불법 차지전을 한 뒤 발견한 전찰관, 둘 중 어느 쪽이 더 돌출되어 보이는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내 삶을 자유할 수 있는 무언가는 언제나 두드러지고 부각된다. 다시 말해 내 미래를 바꿀 만한 잠재력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돌출된다. 도파민 욕망 회로를 자극하는 모든 것이 돌출된다는 소리다. 돌출되어 보인 무언가는 내 안에서 긴급 방송을 한다. 이봐 정신 차리고 집중해. 출동해야 해. 중요한 일이야.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캐나다 무역협정에 관한 신문기사가 시선을 받는다. 어떤 식으로든 나와 직접적인 관계 있는 일이 아닌 한 지루한 기사를 읽어내려가는 내피 도파민 욕망회로는 잠잠하다. 그러던 어느 순간 고등학교 종창의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협상단 일원으로 맹활약 중이란다. 세상에, 그때부터는 그 이름만 돌출되어 확대된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도파민의 폭발. 관심은 점점 커져 이제는 진심으로 기사에 푹 빠져든다. 그러다 만약 기사에서 내 이름까지 발견하게 된다면 어떨까? 이때 머릿속 도파민 회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 그런데 만약 이 돌출 기능이 고장났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도 때도 없이 머릿속이 번쩍번쩍한다면 지금 당신은 TV 뉴스를 보고 있다. 앵커는 정부의 첩보 활동 보도에 한창이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머릿속 돌출 시스템이 딱 커져진다. 그 순간부터 왠지 뉴스의 얘기가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망상은 이처럼 돌출 정도가 지나칠 때 혹은 엉뚱한 타이밍에 돌출될 때 흐리멍텅하던 사건이 선명해지면서 시작된다. 조현병 환자들이 흔히 겪는 망상 중 하나는 TV 속 인물이 자신에게 말을 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정부 비밀기관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망상도 그에 못지않게 흔하다. 사실 특정 현상이 돌출되어 보이는 것이 비단 정신질환 환자만의 경험은 아니다. 보통 사람들도 검은 고양이나 숫자 13처럼 중요하지 않는 것에 언젠가부터 집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돌출 대상과 돌출 정도는 개인차가 꽤 크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감당할 수 있는 하한선은 있는 법이다. 우리는 내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추려 돌출성이 낮다고 분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온갖 사소한 부분까지 일일이 신경 써가며 살면 숨쉬기도 힘들 것이다.
조현병 환자는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으로 도파민 활성을 막는다. 뇌세포에는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별로 여러 가지 수용체가 존재한다. 각 수용체는 뇌세포의 저마다 변화를 일으킨다. 어떤 수용체는 뇌세포를 자극하는 반면 어떤 수용체는 뇌세포를 달래 진정시킨다. 뇌세포의 변화라 함은 뇌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말한다. 컴퓨터 칩의 트랜지스터가 커졌다 켜졌다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데 만약 치료제가 같은 무언가를 수용체를 막고 있으면 신경 전달 물질은 수용체에 접근하지 못한다.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이 운반해온 신호가 뇌세포에 전달될 수 없다. 열쇠 구멍이 돌돌 뭉쳐진 종이 조각으로 막혀 있어서 열쇠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도파민 수용체를 막는다고 조현병의 모든 증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환각과 망상은 확실히 없어진다. 다만 이 약이 뇌의 모든 도파민 수용체를 막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전두엽의 도파민 통제회로까지 막히면 집중을 전보다 못하거나 추상적 사고력이 떨어지는 등 일부 증상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의사들은 딱 맞는 약물 용량을 찾아 치료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 욕망회로의 과잉 활력은 억제하면서 통제회로를 지나치게 억누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도파민 수용체의 60에서 80%를 차단할 때 약의 용량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주변에서 중요한 정보가 포착되어 도파민 수치가 급상승할 경우 치료약 분자가 잠시 물러서 줄 수도 있어야 한다. 도파민이 정보 전달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말이다. 안타깝게도 기존의 정신병 치료제들은 이런 치고 빠지기를 잘 못한다. 수용체에 너무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던 탓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 도파민 수치가 치솟으면 도파민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함께 들고 온 메시지는 그대로 묻어버린다. 인간의 본성인 도파민의 설렘을 잃은 사람에게 세상은 따분한 하루하루의 연속일 뿐이다. 그런 이유에서 수용체 결합력을 낮춘 4세대 치료제가 새로 나오게 된 것이다. 이제는 도파민 수치가 치솟는 주시 사항마다 치료약 분자가 수용체 자리를 원래 주인인 도파민에게 내준다. 덕분에 환자는 중요한 정보를 제때 파악할 수 있고 설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